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줄기차게 문재인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왔습니다. 문재인은 취임 이후 지난해 그리고 올해 두 차례 연두 기자회견을 했을 뿐입니다. 비겁하고 무능하니까 국민들 앞에 나설 자신이 없으니까 기자회견도 제대로 못하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본의 아베 총리는 수시로 인터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아니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모든 사안에 관해서 자신에 대한 탄핵 움직임까지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그가 잘했건 잘못했건 그는 대중에게 말하는 것에 자신이 있어서 아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국과 갈등을 일으켰는지 당당하게 원칙을 그대로 가감없이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이 나라의 대통령과 대통령만 제대로 국민 앞에 나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더니 그리고 오늘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서 겨우 청와대의 새 실장을 앞에 내세우고 대통령은 뒤로 숨는다고 비판을 했더니 물론 사전에 결정된 것이었겠습니다마는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하기를 오는 19일 MBC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생중계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변명과 홍보로 일관을 할 하나의 쇼가 될 겁니다. 타운홀 변명쇼. 기자회견을 왜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추궁을 하니까 이런 꼼수를 겨우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이 꼼수인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에 전화로 참가자들을 검증합니다. MBC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참가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기 이름 그리고 성별, 전화번호를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전화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적어내야 되는데 하나는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질문, 또 하나는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대통령에 대한 질문은 되도록이면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사연이 담겨져 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전화로 인터뷰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방청객이 300명 정도 된다는데 300명의 대략의 성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전화로 인터뷰를 하면. 물론 문재인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 문재인에 대해서 그날 내가 정말이지 공격적인 질문을 하겠다. 국민이 생중계로 보는 가운데 내가 의표를 찌르는 질문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 바라고 싶은 것 전부 다 가짜로 적어내고 MBC에서 전화가 왔을 때 자신이 위장해서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설사 그런 몇 사람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300명 중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날 저는 MBC가 사전에 질문할 사람을 정하고 또 질문할 내용까지 정하고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대개 시간을 100분짜리면 1시간 40분인데 시간을 대개 주제별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남북관계, 경제, 사회, 정치, 외교. 그런데 문재인에게 날카로운 질문은 대개 국내 정치 부분, 국내 사회 부분일 겁니다. 왜냐, 남북관계는 질문을 해도 문재인이가 변명과 또 요란한 원칙론과 또 공고한 이런 얘기로 호도를 할 테니까. 자, 일단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에 그 방청객들의 성향이 대충 사전 인터뷰로 정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일부가 아주 위장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질문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질문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 주제별 범위 내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주 노골적이거나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도발적인 질문은 현장에서 사회자가 제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명백한 한계이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한계입니다. 왜 타운홀 미팅이 홍보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후속 질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질문 대상자의 어떤 잘못과 이 왜곡과 모순과 이런 거를 밝혀내려면 후속 질문이 두 번, 세 번 이어져야 됩니다. 대통령의 작년 올해 연도 기자회견도 홍보소로 그친 게 대부분 후속 질문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후속 질문을 사회자가 컷하기 때문에. 타운홀 미팅에서는 저는 아마 후속 질문 자체가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후속 질문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낼 도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텔레비전 카메라는 생중계를 하고 대통령은 변명을 하고 공허한 얘기를 하고 거짓말을 해도 이것만 전파를 타고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대통령이 속이는 것, 잘못한 것은 가려지게 됩니다. 완전히 일방적인 홍보쇼. 그래서 저희가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꼼수 중에 꼼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자는 틀림없이 대통령을 도와줄 겁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도발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 사회자가 커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과의 대화도 그 내용에 따라서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명기해 놓은 대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는 그 MB가 이 세종시를 수정안을 낸 것, 자신의 공약대로 이 정부를 이전을 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아니라 과학기술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수정안을 낸 것. 자, 이것이 국민들에게 일단은 공약 위반 아니냐라는 많은 문제가 제기돼서 이제 국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것은 나중에 이 비주류 지도자 박근혜의 반대로 무산됐죠. 그러나 이제 제가 국민과의 대화에 언론계를 대표해서 질문자로 나갔습니다. 저는 세종시 수정안이 일단 대통령의 공약을,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사과를 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저는 추궁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과한 그것이 그날 국민과의 대화의 가장 핵심 내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자회견, 이런 청와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은 사실 아무리 많이 해도 저런 식으로 하면 변명 홍보쇼가 됩니다. 제대로 된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다. 백악관처럼 MB 집권 이래 공영 언론에서 튀어나온 그래도 질문다운 질문은 6개월 전에 KBS가 취임 2주년 대담을 마련했을 때 KBS의 여기자 송현정 씨가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기억하시죠?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을 끌어가며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느냐. 독재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 긴 말이 필요하고 이 독재자라는 표현 하나 때문에 KBS의 송현정 기자는 문재인에게 이 정권의 본질 중에 하나를 제대로 짚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문파, 대깨문들에게는 많은 공격을 받았죠.
사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진 제대로 된 대담자의 1대1 대담이야말로 대통령의 실정을 적나라하게 추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문재인이 자신이 있다면, 문재인이 역사상 실수는 했지만 정정당당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려면, 문재인이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에 노력하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과 1대1 대담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언론계에 몸담았던 전직 언론이기 때문에 대담할 자격이 왜 안 되겠습니까? 저하고 대담을 해서 만약에 문재인이가 국민들의 상당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고 그런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저는 문재인에 대한 비판을 접고 노선을 바꿀 생각도 있습니다. 1대1 대담 자신 있으면 왜 못합니까? 감사합니다.